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그 기본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 해달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최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안 한 건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강화 우선 처음에 훈련생 때, 후보생 때부터 이제 그 5주차 때나 6주차 때부터 이제 공수교육을 받죠. 이건 아마 일반 타군의 이런 병사분들도 받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별로 이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막 이제 공수교육을 하면은 뭐 지상교육부터 해가지고 또 공중동작 해가지고 막 다양하게 우선 점진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점진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놀이기구 같이 생긴 열기구 같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는데, 자, 공수교육의 그 낙하산은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이라든지 일반 이런 레저 낙하산하고 틀립니다. 빨리 내려가야 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오래 하늘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하늘에서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식후경도 하고 막 뭐 한다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자, 우선 처음에 뛰어내릴 때 원비라는 낙하산을 이제 타고 내리는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뛰어내립니다. 대신에 내려올 때 착지할 때도 안전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이 하강 속도는 느린데 이제 착지할 때 안전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걸로 아마 무조건 뛸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건 이제 오래 하늘에 체류할 수가 있고, 열기구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올라가갖고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데 무서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막 담력이 세고 뭐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쳐도 뛰어내릴 때마다 이제 무섭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 덜덜덜 떨려요. 근데 뒤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뛰어내리려고 왔다는 이런 사명감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뜁니다. 그러면 진짜 뛰면 낙하산이 펴지기 전까지 하고, 이 공수교육의 낙하산은 고정된 상태에서 뛰어내릴 때 알아서 펴줘요. 지가 알아서. 솔직히 말해갖고 그냥 뛰어내리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지가 알아서 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그게 안 펴지면 이제 앞에 있는 보조 낙하산을 피는 거지, 그냥 뛰어내리면 지가 알아서 펴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갖고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면 한 4초 정도는 거의 자살하는 기분이에요. 무중력 상태입니다. 낙하산이 떨어지기 그 낙하산이 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고, 낙하산에 바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5초, 많게는 6초까지는 이제 그겁니다. 무중력 상태예요. 딱 이 느낌입니다. 딱 뛰어내리면 이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낙하산이 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을 창공에 믿고 이제 실은 거기 때문에 그때 동안은 긴장을 이빠이 하면서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딱 펴집니다. 펴지면 그때 살았다라는 이런 안도감에 의해서 낙하산이 또 조종줄이 있어갖고, 일로 당기면 좌로 돌고 우로 당기면 우로 돌고 두 개 다 내리면 더 빨리 내려가고, 왜냐면 낙하산을 찌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래갖고 막 조종하면서도 당기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때 이제 그 희열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와, 내가 이 하늘을 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이 공수부대이기 때문에 이 명칭 자체가 특전사 옛날 그 명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공수부대에 근무를 하는구나, 이런 사명감과 자부심과 희열을 이제 동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제 왼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오른쪽으로 틀어갖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야 돼요. 낙하산 이렇게 낙하산 이 봉이 있으면 이렇게 식으로 맞으면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도 잘못 떨어지면 이제 무릎하고 발목 나가는 사람들 여럿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이고, 낙하산 타다가도 자, 수상 착륙하고 그 다음에 또 뭔 착륙? 가옥 착륙이야. 아무튼 막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제 부대가 교육단 공수교육 받을 때에 이 부대가 에버랜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가 경기도 광주시인데,
거기서 뭐 잘못 바람 불어가지고 원빗하고 에버랜드까지 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바람 많이 불거나 자기가 이거 낙하산 못하면은 어리버리 해버리면은 이상한 곳으로 빠집니다. 예.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제일 좀 안전한 강아지는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릴 때가 제일 이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후문이 있기 때문에 후문에서 거의 그냥 번지 점프 하듯이 내가 준비됐을 때 뛰어내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던 걸로 기억해요. 특히 근데 양쪽 문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기체에서 뛴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한쪽 문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굉장히 공포감이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 문도 되게 저희 일반 가정문 같이 좁아요. 거기서 이제 낙하산이라든지 이런 거 비좁게 이렇게 메고 있다가 뛰어내리는데 비행기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1초라도 주춤해서 뛰어내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정말 다른 곳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산으로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수상 착륙을 한다든지 해갖고 물에 빠지고 하면 골치가 아파요. 우선은. 그래서 그 이제 구명조끼 같은 것을 이렇게 예비로 이렇게 뭐 버튼을 누르면 팍 펴질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에어백 같이 이렇게 차고 가긴 하는데 물에 떨어지면 얼마나 찝찝하고 하겠어요. 그것도 그거거니와 이제 산에 떨어지면 우선 큰일이 납니다. 다칠 수도 있고 산에 떨어지면 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낙하산이 이렇게 줄도 많고 이렇게 낙하산이 이렇게 우산같이 이렇게 펴져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또 떨어지면 사람들이 찾는 것도 힘들고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진짜 나무 배에다가 내려와야 돼. 그거 데리고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떨어지면은 실제 작전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들 만나면 바로 이 똥구멍 싸버립니다. 그 정도로 아무튼 산에 떨어지는 건 좀 이렇게 거의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 좀 창피한 수준입니다. 거의 이 눈길에서 많이 걸어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눈길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갖고 혼자 엉덩방 찍은 정도의 그 창피함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제일 무서운 거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진짜 무섭다. 왜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우리가 이 작전 지역이라는 게 딱 가상하에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내가 무섭다고 솔직히 매번 뛸 때마다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준비하는 과정과 비행기 타고 올라갔을 때 또 그 비행기가 일반 비행기하고 틀리게 이런 승차감이라는 소음이 틀려요. 장난이 아니에요. 소리가 왜 많이 엄청 시끄럽고 소리도 안 나요. 거의 막 공황장애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고 거기서도 막 정신없게 만들어야 해갖고 뛸 때도 이 비행기 이제 그 좁은 문에 딱 문을 열어요. 그래서 빨간불일 때는 준비하고 있고 파란불일 때는 우두두두 뛰어내리라는 뜻이에요. 그 불이 크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체 내 갖고 이 불을 보고 띱니다. 왜냐면 이 불은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분이 이제 그 지역에 오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해주죠. 안에 강화근무자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요. 갖고 뛰어내리기 전에 이제 다 세워요. 갖고 촘촘히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을 그래갖고 이제 뛰어내리는데 이기서 내가 1, 2초로가 또 추춤해버리고 무서워갖고 못 뛰겠죠요. 막 이러면 안 돼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왜냐면 비행기가 1초에 몇백 미터 막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작전지역을 벗어나버려요. 그래서 뛸 때 우두두 뛰어야 되고 잘못 뛰다 둘이 꼬여가지고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실사례로 저는 이제 뛰어내리는데 몸을 안 움츠려갖고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옆에서 이렇게 낙하산 줄이 같이 펴집니다. 펴질 때 손이 다 꼬여갖고 이런 식으로 손이 다 감겨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예 조정을 못하고 이렇게 그대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망정이지 하고 총을 앞에 또 차고 뜁니다. 저희가 총하고 이렇게 가랭이에 군장도 끼고 예비낙하산 이제 가슴팍이라 하고 하면서 아무튼 주렁주렁 뭘 많이 달고 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레저의 이런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조금 이제 틀립니다. 설치하는 거라든지 착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틀리고요. 그래갖고 뛰어내리는데 줄이 칭칭칭 감겨갖고 이렇게 하고 조정을 못한 상태로 갔어요. 갖고 막 악을 계속 질렀죠. 악을 계속 지니까 지면 이 땅에서 이제 그 안전 강화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산에 떨어졌다는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이제 구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강화할 때게. 왜냐면 이건 이제 실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래갖고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망정이지 조정도 못하고 이 상태에서 맞바람 맞으면서 그냥 그대로 런닝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낙하산이 이렇게 꼬그라져 갖고 그냥 이런 식으로 패대기 치듯이 떨어집니다. 갖고 그때 몸을 맡기고 떨어진 적이 있는데 다행히 하나도 안 다치길 망해. 저는 이제 그때 체념했습니다. 뭐라도 하나 뿔라지겠거니. 왜냐면 그런 경우도 드문데 제가 그런 경우가 드물어갖고 하고 이렇게 펴진 게
그 총이 있으면 개머리판이 뒤에 있잖아요. 개머리판을 다 접어놔야 되는데 이게 모르고 한 단이 두 단까지 있습니다. K1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단이 삐져나왔어요. 얘가 삐져나왔고 그 줄에 엉키면서 손까지 다 엉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래갖고 이제 나는 이제 뭐라도 하나 불러지겠다. 죽지는 않겠지만 불러지겠다라고 해갖고 악을 쓰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악을 쓰니까 밑에 안전근무자들이 제가 내려올 때 이렇게 따라 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이 다행히 이제 제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어디 다친 줄 알고 아니 승준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손이 다 묶여갖고 이렇게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고 어디 안 다쳤냐 그래갖고 그때 위험했던 점 하고 또 제가 또 강화를 할 때게 저는 이제 그때 잘 강화를 하고 내려와서 낙하산을 줍고 해서 낙하산 가방도 있어요. 낙하산 가방도 다 챙겨갑니다. 갖고 낙하산이고 질질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또 써야 되니까 털어가지고 갖고 낙하산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회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갑자기 어두워져. 그래갖고 이제 하늘을 봤더니만 제 머리 정수리로 선배가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선배가 낙하산이 안 펴지고 꼬여가지고 앞에 있는 낙하산을 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하얀색 낙하산이거든요. 그냥 일반 낙하산은 카키색이나 거의 약간 연 카키색이에요. 근데 그분은 흰 낙하산을 피셨다. 근데 그걸 피는 것도 이제 그 응급 상황에서 잘 폈거니와 저한테 떨어져갖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름이 승준이면 아이 승준아 나 뒤질 뻔했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충청도 사람인데 아유 승준아 나 뒤질 뻔했어야 낙하산이 안 펴지는겨 막 이래갖고 그분이 이제 살았다는 거. 그래서 그거 또 신기한 게 제 정수리 밑으로 떨어져갖고 제가 살짝 피해줬죠. 그래갖고 뛰어내려갖고 그분도 잘 회수해갖고 지금은 이제 또 사회에 나와갖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은 이제 강화를 이제 100번 혹은 뭐 1000번, 2000번 뭐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레저일 거예요. 근데 점프마스터라고 합니다. 이제 강화에 대한 강화를 이제 리더할 수 있는 이런 강화 조장이라는 이런 또 특수교육이 있어요. 그거를 나오신 분들은 이제 강화 같은 거 자체가 이제 그거죠. 껌이죠. 근데 그 여명이라고 그래요. 달빛이 어두운 달빛이 거의 안 받쳐주는 날이 있습니다. 달빛도 심지어 달도 안 나오는 그런 어두운 밤들이 있어요. 가끔씩 살다 보면. 그런 데에서 야간 강화를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야간 무장 강화입니다. 밤에 야간 무장 강화를 하면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이 무장을 하게 되면 무장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내 몸무게에 거의 30-40kg를 플러스 하는 거기 때문에 뛰어내리게 되면 우선 행동이 우선 이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거 군장도 많고 총도 많고 이렇게 뭐 많이 차고 있기 때문에 무겁거니와 뛰어낼 때 하강 속도도 좀 빨라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딱 낮에 나든지 밝을 때 딱 뛰어내리면 시야가 잘 확보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좀 이성이 서요. 근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명이 없고 아까 말했듯이 진짜 어두운 날이 있어요. 그게 달빛이라고 하는데 달빛이 너무 안 받쳐져 갖고 너무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기상도 안 좋고 그때 무장을 한 상태에서 안 그래 거동도 불편하고 뭔가 좀 불안한 상태에서 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무섭고 그땐 떨립니다. 그때는 아마 강화 마스터 할아버지도 아마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땐 좀 무섭습니다 하고 진짜 그때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하면 일반 아니라 아시아나 이런 대한항공의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비행기는 안에 의자도 많이 없고 최대한 넓게 뻥 뚫려 있습니다. 거기 소음도 이제 굉장히 크고 왜냐면 모터가 세기 때문에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갖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면 진짜 무서워. 그때 진짜 죽는 느낌입니다. 와 막 뛰어내리기 싫다. 막 강화 취소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사실 왜냐면 진짜 저는 강화가 개인적으로 무섭습니다. 무서워갖고 막 뛰면 이제 거기서 진짜 무섭죠. 뛰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서 내가 감 잡고 가야 돼요. 저는 이제 거기서 좋았던 방법이 먼저 뛰어내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따라갔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죽어도 이 사람들이 바보 천치여갖고 이상하게 조정해서 죽어도 같이 죽겠거니. 그리고 물은 그래도 여명이 없더라도 좀 물은 빛이 나요. 왜냐면 물이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나고 나무는 이제 빽빽하기 때문에 좀 그냥 어둡습니다. 그래서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흑색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파악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최대한 가죠. 거의 대부분 작전 지역이고 하니까 하고 가옥 같은데 그쪽에는 가로등이 좀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거 합니다. 이제 갖고 그거 이제 피해 갖고 좀 요령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청 무서웠던 이제 또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억이 하고 또 이제 저희는 공중보급이라고 그래요. 공중보급. 자, 처음에 작전 나갈 때 요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작전 나가면 작전이란다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엄청 큰 택배박스 있죠. 엄청 큰 택배박스 컨테이너 한 3분의 1만한 박스에다가 일반 컨테이너 박스 3분의 1만한 곳에다가 제가 먹을 물,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필요한 탄약,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뭐 이런 작전용품 같은 것들을 군장에 아무리 팀원이 10명인데 다 실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 낙하산을 채워갖고 공중 보급품이라 하나 아무튼 요렇게 해야 칭호를 해갖고 먼저 뿌려요. 걔를 먼저 보내요. 갖고 보낸 다음에 걔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팀원이 10명이 뛰어내리면 갖고 그걸 먼저 찾으러 가요. 먼저 뛰어내린 사람들이 찾아갖고 보급품 회수라고 하는데 보급품을 다 터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필요한 것들을 다 묻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작전이 한 달이면은 한 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군장에 다 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급품을 먼저 떨구고 대부분 이제 훈련할 때 그 강화 훈련할 때 그걸 먼저 떨고요. 그거 먼저 떨고 보고 또 이제 그것이 잘 떨어지고 괜찮냐 이거 확인하에 이제 사람들 떨어뜨립니다. 갖고 떨어뜨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실제 작전 때는 이제 먼저 이제 지면에 착지하면 이제 찾아갖고 그거 이제 나머지 뭐 포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낙하산 같은 거 이제 적한테 안 들키기 위해 땅에다 다 묻어놓고 필요한 것들만 또 어디다 은닉이라고 합니다. 숨겨놓고 우리가 훈련하다가 또 이게 뺏어 먹고 뺏어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의 또 작전 구도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집단 강화라고 있어요. 집단 양쪽 기체 양쪽 그 문에서 집단으로 한 60명, 70명이 타갖고 우두두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두두두 진짜로. 그러면은 거의 진짜 하늘에서 막 똥 떨어지는 느낌 들어요. 지면에서 보고 있으면 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막 뛰어내리는데 집단 강화가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한 비행기 내에서 뛰어내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 평소보다 더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 그게 진짜 그때 위험합니다. 왜냐면 서로 꼬이기도 하고 혹은 빨리빨리 내보내기 때문에 잘 체크가 안 돼갖고 제 낙하산이 안 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양쪽 문으로 막 우두두두 막 밀어 제낍니다. 그 강화자들이 그 비행기 내에서 그 근무자들이 있어요. 안전근무자들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더 빨리 뛰어내릴 수 있게 뒤에서 막 밀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무섭다고 너무 무서워 막 준비가 안 됐죠 한다고 해서 안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될 때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비행기가 준비됐을 때 알아서 밀어줘요. 막 밀쳐요. 그러면 뛰면 이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뛰면 뽕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바람과 이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뛰면 사람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대로 빨려 내려갑니다. 빨려 내려가서 이 낙하산이 팡 이렇게 펴져요. 갖고 되게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다칩니다. 많이 다쳐요. 그래서 그 서로 꼬인다거나 가서 그때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고 집단 강화가 정말 이제 위험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집단 강화 저도 집단 강화 2번인가 했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마다 뛰어내릴 때 텀을 둬야 되는데 텀을 안 두고 다 뛰어내리기 때문에 안 그러면 비행기가 그 작전 지역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뒷사람들이 엄청 위험해져요. 왜냐면 뒷사람들은 정말 완전 조종을 컨트롤 완전 잘해갖고 글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하고 낙하산 종류는 1B, 1C 주로 쓰는 게 작전 때 그런 게 있는데 1B는 진짜 레저식으로 정말 안 떨어집니다. 천천히 하고 떨어져도 살포시 떨어지면 안 다쳐요. 근데 저희 주목적은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1C는 진짜 이게 그 낙하산이 그 낙하산 이 피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먹으면 이거를 그대로 뱉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잘 떨어지고 그래서 착륙하고 할 때도 이게 내가 컨트롤 잘 못하고 하면 정말 무릎하고 발목이 겁나 아파요. 저는 원비 타다 원C로 바뀌었을 때 진짜 무릎하고 발목이 진짜 아프구나. 와 이거 내가 조정 잘해야 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착지할 때 또 제가 거기서 배웠던 요령 중에 하나가 양쪽 이 조종기를 잡고 확 누르면 찌그러진다고 했죠. 순간. 근데 우리가 이불을 확 털 때 한번 확 털면 그때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웨이브를 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원리로 거의 지면에 떨어지기 한 50m나 30m 남았을 때 양쪽을 확 당기면 바람을 확 먹어서 떨어진 속도가 순간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때 착륙을 하면 덜 다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랬던 요령이 있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고공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고공교육을 나오지 않았는데 고공교육의 안전 강화자로 이렇게 파견이 나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지상근무자로도 해서 있었던 일화들을 제가 대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걸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된 거긴 한 겁니다. 왜냐면 교육도 안 나오는 찌끄레기가 요 교육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고공교육을 실제로 받으신 교육자분들은 좀 요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